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을 했는데요. 영상 잠시 보고 오시죠. 유엔이 걸어온 지난 80년은 인류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미래 세대를 위한 길을 모색해온 소중한 여정이었습니다. 누군가 유엔이 이룬 성취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대한민국의 80년 역사를 돌아보라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일어선 동방의 작은 나라가 세계의 주목을 받는 당당한 유엔 회원국으로 거듭났고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한때 민주주의와 평화가 위기에 처했지만 대한민국은 그때마다 불굴의 저력으로 일어섰습니다. 친위 쿠데타로도 민주주의와 평화를 염원하는 대한국민들의 강렬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겨울 내란의 어둠에 맞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뤄낸 빛의 혁명은 유엔 정신의 빛나는 성취를 보여준 역사적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의 미래를 논의할 이 유엔 총회에서 세계 시민의 등불이 될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최근 겪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제 민주주의를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갔고요. 이외에 지금 듣진 않았지만 한반도 평화 구상에 대해서는 END 전략을 얘기했습니다. 익스체인지 교류, 그다음에 관계 정상화, 노멀라이제이션, 그다음에 비핵화, 디뉴클리어라이제이션 이렇게 세 가지 END 얘기를 했는데 요거 어떻게 보셨어요, 의원님? 예, 근데 이게 뭐 말 좋아요. 전 뭐 이런 거 자체는 원론적으로 뭐 좋은 얘기인데 과연 이게 실현 가능성, 북한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앞에가 이잖아요. 네. 이 교류를 활성화시키겠다. 사실 김대중 햇볕 정책의 골간도 그거거든요. 흡수통을 획책하지 않을 테니까 교류 협력을 활성화시키다 보면 뭔가 평화도 정착되고 뭐 그럴 것이다 하는 게 이제 햇볕 정책의 논리적 뼈대인데 근데 지금 국정원장이 누구죠? 이종석 원장이 학자 시절에 내재적 접근이라는 걸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북한이 그 교류 활성화하자면 경기 일으킬걸요. 왜요? 지금 한류가 북한 체제, 그러니까 북한식 용어로는 이 자본주의 날라리 풍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인민들의 정신을 썩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한류에 대해서 굉장히 그 경계심이 높아요. 근데 이 한류가 또 유행 중이고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근데 교류를 활성화하자 그러면 북한이 이거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할지 이게 내재적 접근 맞나 그런 생각 좀 들어요. 그러니까 END 중에 2부터 조금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아니 뭐 비판하신 부분 뭐 타당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신지호 의원님의 말씀이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그럼 뭐라고 해야 되냐 대통령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며칠 전에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비핵화에 비자도 꺼내지 마라. 미국한테도 그 얘기 했잖아요. 이거는 우리 헌법에까지 명기한 거다. 이거는 비핵화를 하게 되는 거 우리는 위헌이다. 우리가 그리고 이거 자위권으로 이렇게 한 거다를 얘기를 했어요. 그럼 북한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 우리도 그러면은 뭐 비핵화를 얘기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북한의 얘기를. 그러니까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어쨌든 교류 협력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원론적인 얘기 맞는데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사실상 뭐 핵 보유국이니까 그러면 핵 보유한 거 인정하고 대화합시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BC하고 얘기했듯이 이제 동결, 축소, 폐기 뭐 이런 거로 가는 것도 되게 원론적인 얘기예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한테 또 피스메이커 이렇게 맡겨서 우리는 또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북한의 상황을 봤을 때 쉽지 않은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어쨌든 대통령이 이런 원칙을 가지고 조금 더 여러 가지 좀 미국하고 좀 협조를 해가지고 좀 대화의 물꼬를 어떤 식으로든 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유엔 총회 연설은 어쨌든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돌아왔다. 이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다른 것보다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더 좀 빛이 난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이상한 얘기 많이 했죠. 뭐 기후 위기는 뭐 음모론이다 얘기도 했지만 가장 그거는 유엔을 엄청 비난했거든요. 유엔이 한 게 뭐냐라고 하면서 유엔이 기능을 못 하게 된 데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 때문이에요. 사실은 돈을 안 내고 있어요. 분담금을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근데 어쨌든 유엔을 존중하면서 이렇게 한국이 민주주의 한국이 돌아왔다라 얘기한 거는 뭐 굉장히 잘하셨다고 좀 봅니다. 예. 뭐 지금 시작이죠. 사실은 에이펙 회의가 곧 있기 때문에 10월 말에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게 쭉 이어지는 외교주가 외교의 한 달이라고 하던데 쭉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국내 이슈가 너무 많아서 좀 빨리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국내로 들어오면 사실 그동안은 좀 특검이 조용한 듯 했는데 이번 주 다시 시끌시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이제 2시 10분에 자본시장법 위반, 또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첫 공판기일을 진행을 하는데 출석을 하고 또 이게 일부 공개가 된다고 하던데요. 뭐 얼마나 공개가 될까요? 그러니까 재판 시작 전까지 네. 정도 아닐까요?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공판 시작 전까지만 이제 그 공개 촬영 허용했으니까 그래도 뭐 이게 초유 아닌가요? 영부인이었던 그쵸. 분이 이게 법정에 간 게 거의 실시간으로 중계가 된다. 참 뭐 이게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죠 앞으로 역사의 교훈으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이게 어떤 뭐 효과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봤을 때 좀 뭐 시원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좀 불쌍하다 뭐 이렇게 갈까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범죄자들도 이제 얼굴 공개하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그거에 대한 분노 때문에 네. 특정 범죄, 막 흉악 범죄. 근데 막상 얼굴 공개되면은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뭐 착잡하다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할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김건희 저도 재판 이거 공개해야 된다고 중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뭐 전체를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근데 막상 보면은 그냥 별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김건희가 단죄되어야 된다라는 여론은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재판부가 뭐 전향적으로 당연히 이제 수용을 한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도 이게 뭐 계속 지속될지 아마 한번 공개되면은 그 다음엔 좀 관심이 식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예. 실제로 내란 특검도 이번 주 금요일에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공개를 하겠다, 공개를 하게 해달라라고 이제 생중계 신청을 했는데 재판 중계 신청을 했는데 이제 뭐 공판기일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이제 보석 신문까지 다 공개를 하게 해달라라고 신청을 했어요. 근데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계속 뭐 10차례씩 안 나왔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좀 건강이 회복되셨나 봐요. 저는 뭐 건강 회복보다도요. 이거 구속 뭐죠? 그걸 신청해 놨잖아요 금요일에. 네. 그러니까 보석 신청. 보석 신청. 거기는 본인이 출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이 신청한 건데 본인이 빠지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만 딸랑 출석하고 딴 재판 출석 안 하면은 너무 속보이잖아요. 너무 속이 속보이니까 보석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하나의 뭐 작은 노력 아닌가 그런 정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웃긴 게 윤석열 대통령 그 변호인단 측이 보석을 얘기한 게 뭐 건강에 안 좋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주 4회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준비도 많이 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이제 주 논리였거든요. 재판도 출석 안 하고 지금 버티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재판을 출석하기 위해서 보석을 해달라고 하면은 누가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저는 뭐 당연히 재판부가 안 받아들여질 거고 난리 날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전 국민이 다 들고 일어나서 지금 광화문 뭐 곳곳으로 다 뛰쳐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게 보석이 되면은 뭐 그 정도로 바보는 아닐 거고 재판부가 그 정도 판단력이 없지는 않을 거고 그냥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뭐 하는 거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헌재 이제 이거 특검이 위헌이다라고 해서 가고 뭐 그 동안에 체포 적부심 판사들도 처음 봤다는 체포 적부심도 하고 뭐 그러니까 하나만 걸려라 얻어 걸려라 뭐 이런 것 같아요. 예. 네, 저는 보통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면 이제 답답해서 자기가 얘기를 하는 그런 현장들이 많았잖아요. 저는 이번에 보석 심판에서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좀 기대가 되는데 금요일까지 기다려 보시고요.